자, 이번 시간에는 CS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아직 채팅을 많이 받지는 못하셨지만 앞으로 페이지 뷰가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CS 채팅을 많이 받게 되실 겁니다. 근데 하나도 어렵지가 않아요. 보통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언제 도착하나요? 그래서 언제 도착할까요? 저기 싱가포르 이거는 사실 저는 처음 시작했을 때 어땠냐면 내가 언제 도착하는지 내가 어떻게 알지? 나는 아무도 안 알려줬는데? 라고 생각을 해서 기존에 있는 판매자들 거 보니까 7일에서 10일 걸린다고 돼 있길래 그렇게 답변을 해드렸어요. 근데 이게 진짜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초반에 몇 개 받은 주문의 평균을 냈더니 한 6에서 7일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답변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정확한 건 직접 배송을 보내고 나서, 그러니까 이 언제 도착하냐는 사실 내가 제품을 준비하는 시간도 다 다르고 있는 걸 바로 보내기도 하고 택배를 이용하냐 픽업 서비스를 이용하냐도 다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사용하는 방식이 싱가포르에 도착할 때까지 얼마나 걸리는지를 데이터화 해 놓으시는 게 좋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의 특징은 빨리 받고 싶은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받고 싶은 그 심리를 잘 안심을 시켜주시면 돼요. 진짜로 내가 7일 보통 7일 걸린다 했을 때 저는 5일 만에 도착하는데 여기서 7일 걸린다 그러면 이탈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도착 예정일을 보장할 수는 없다, 판매자는. 실제로 이 배송은 쇼피에서 진행하는 거니까요. 대신 지금 주문하시면 as soon as possible, 가능한 한 빨리 보낼 거다 하면 되게 안심하고 구매하시거든요. 그래서 ASAP, 이거 엄청 많이 쓰시는 표현이거든요. 단축어로 ASAP, 그게 뭔 말인가 했어요. 가능한 한 빨리, 내가 가능한 한 빨리 보내주겠다. 그러니까 이 말은 깔아뭉개지 않겠다, 그런 분들이 좀 많으니까 빨리 해주겠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문 받고 이제 송장을 출력하시면 거기에 이런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있어요. 5DD, ODD, 5day delivery라는 배송 옵션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정해진 DTS 이틀 안에만 보내기만 하면 쇼피에서 알아서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와 베트남에 5일 안에 도착하게끔 자기네가 책임지고 빠른 배송하겠다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레이시아, 그 다음에 싱가포르, 베트남 이렇게 3개 나라인데 이것 또한 여러분들이 아무나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배송이 너무 평균적으로 늦으면 활성화가 안 돼요. 쇼피가 판매자를 못 믿으니까. 근데 어느 정도의 잘 보내주는 판매자는 그 배송 옵션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럼 구매자들이 훨씬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죠. 그래서 5DD로 이제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하시면 활성화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런 고객들은 5DD 배송 옵션을 통해서 주문하시면 언제까지 도착이 보장이 됩니다 라고 유도하시면 되고요. 그 전까지는 최대한 빠르게 보내주겠다. 보통 5에서 7일 정도 걸리더라. 이런 정도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언제까지 받을 수 있냐고 이렇게 재촉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되게 두 가지 종류인데 오늘 주문해놓고 내일 모레 받겠다는 사람도 있고요. 오늘 주문했는데 한 4주 뒤에까지 꼭 오냐?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쇼피에서의 그 쇼핑 경험치가 사람마다 너무 다르니까 해외 배송이니까 되게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자주 구매하시는 분들은 FBS라고 현지 창고에서 보내는 건 실제로 이틀 만에 가거든요. 우리는 SLS, 쇼피 로지스틱스 서비스를 이용하는 건데 창고에다가 집어넣고 바로 가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 쇼피에서 엄청 미는 건데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해당이 없는 게 물건을 많이 넣어놔야 되고 또 창고 비용이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판매가 많이 되셨을 때 고려해 볼 만한 옵션이죠. 근데 쇼피 로지스틱스를 우리는 다 이용을 하는데 그거를 이틀 만에 가는 건 불가능하니까 사람마다 이제 질문에 그게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답장하시면 되고 이거는 특히 대만에서 이렇게 많이 물어보세요. 어제는 저보고 북쪽에 사는데 북쪽에서 만날까? 이러더라고요.
직접 만나서 거래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약간 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한국 판매자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아무리 태극기 마크가 달려 있어도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휴일이잖아요. 우리 계속 휴일이어가지고 이제 슬슬 고객들이 너 왜 우리 거 안 보내? 이러면서 채팅 오기 시작할 타이밍이에요. 네. 자, 정품이냐고 묻는 거는 뭐 정품을 막 증명하고 막 이러실 필요 없고요.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말 한마디면. 그런데 조금 고가의 제품이거나 브랜드에 되게 민감하신 분들은 이제 인증서 있냐.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정품이라고 뭐 명품 아니고서 인증서 없잖아요. 뭐 디즈니 제품 파는데 인증서가 어디 있어요. 그냥 뭐 홀로그램 마크 하나 붙어 있으면 다지. 근데 인증서 뭐 이렇게 달라고. 그다음에 뭐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럼 뭐 그런 거 없다. 한국에서 유통되는 거는 다 정품밖에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안심시켜 드려도 가끔은 그러면 뭘 믿고 사냐 뭐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하나의 문화 같은 거여서 그럴 때는 저는 우리 샵 평점이랑 리뷰 같은 거를 참고해라 하는 정도로 해서 넘기고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그거 증명해 보이고 싶어가지고 막 정품 박스 같은 거 막 찍어서 보내고 했는데 안 사실 분들은 안 사요. 그래서 그냥 말 한마디로도 충분히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거다. 그냥 의심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안심을 받고 싶은 심리다. 이런 질문들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메이드 인 코리아냐고 질문하시는 거는 제가 메이드 인 코리아일 땐 메이드 인 코리아를 표기하지만 메이드 인 차이나일 때는 표기하지 않기 때문에 확인하시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건 카테고리마다 좀 다르지만 한국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다 메이드 인 코리아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안 나올 거고 제가 파는 제품들은 메이드 인 차이나가 한 70%고 코리아가 30%니까 70%의 원산지가 표기되지 않은 제품들은 이런 질문을 간혹 받곤 합니다. 그런데 락앤락 같은 브랜드, 뭐 주방용품 중에 유명한 브랜드 메이드 인 코리아가 뭐가 있는지 혹시 아세요? 여러분들 아시는 주방에서 사용하는 제품 중에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의 브랜드. 네? 도르코도 좀 약간 저 다른 얘기인데 도르코도 좀 약간 잊혀진 브랜드인데 도르코 가위 제가 올렸는데 생각보다 팔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알긴 알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소수의 사람들이. 도르코가 칼날, 면도 이런 걸로 유명한 데잖아요. 근데 거기서 주방 가위 올려놨더니 팔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아마 동남아 분들일 수도 있지만 동남아에 계신 한국 분들이 사시는 경우도 있어요. 도르코 하면 우리는 또 이렇게 이미지가 있잖아요. 요즘에 도르코는 마케팅 같은 거 거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아세요? 주방용품 브랜드 중에 무슨 락인데 글라스락이랑 락앤락이랑 뭐 네오플렘이랑 이런 거는 되게 유명하잖아요. 근데 스탠락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스탠락 처음 들어보시죠? 스탠락만 유일하게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근데 브랜드 인지도가 약해요. 근데 그런 브랜드들 이제 가지고 들어오면 경쟁자가 많지 않아요. 제 친구 하나 하고 있는데 도매 뚫어가지고 생각보다 그런데 도매 뚫기도 쉬워요. 왜냐면은 화장품이랑 달라요. 거기는 한 100만 원어치만 사줘도 좋아하니까. 그리고 브랜드 인지도가 낮으면 확실히 도매 뚫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좀 알아보시면은 메이드 인 코리아의 주방용품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대표적인 브랜드들 말고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좀 새로운 기능들 막 탑재해가지고 하는 그런 브랜드들. 그거 랩인데 랩 우리 일회용으로 쓰고 버리잖아요. 근데 랩을 계속 쓸 수 있는 용기도 있는 거 아세요? 스키니락 이런 거 다 외국 사람들이 저한테 알려줘서 알게 됐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브랜드들을 계속 출시하고 있어요. 왜? 락앤락, 글라스락 같은 데 따라잡으려고. 네, 그런 거를 좀 잘 활용하셔야 돼요. 제가 락앤락 한다고 다 저 따라서 락앤락 올리시면 쉽지 않아요. 나중에 좀 커지셨을 때는 이렇게 따라오실 수 있는데 좀 그런 것도 섞어서 가셔야 된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하나만 이렇게 파지 마시고 이런 것도 해봤다가 저런 것도 해봤다가 그러다가 이제 반응이 오는 게 재밌으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가시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조금 브랜드 서치 같은 거 좀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락앤락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다 메이드 인 차이나 아니면 메이드 인 베트남이거든요. 제가 이걸 자주 하니까 그걸 너무나 자연스럽게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한국 판매자가 파니까 메이드 인 코리아냐고 물어요.
그랬을 때 보통 옛날에 성이 없을 때는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이러고 말았거든요. 그러면 100% 안 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판매량을 올려보고자 설명을 해요. 이 브랜드 한국 브랜드인데 얘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OEM인데 이거를 OEM이라고 하면 못 알아들을 수 있다고 GPT가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베트남 아니면 중국에 전용 공장이 있는데 우리가 파는 거는 메이드 인 차이나야. 근데 안심하고 품질은 동일해. 뭐 이런 식으로 안심을 시켜주니까 조금 낫더라고요. 옛날에 제가 판 도마가 메이드 인 차이나인데 자기 몰랐다. 그래서 반품을 했어요.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한국에서 판매하는 것도 이거고 브랜드는 여기에서 검수하니까 품질에는 한국 품질이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바로 반품 취소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말로 풀리는 게 생각보다 많아요. 채팅 통해서. 자, 그래서 이제 질문한 거에 고지고대로 대답하는 게 제 초보 시절의 답변 방식이었다면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까? 아니요. 메이드 인 차이나요. 이랬다면 그 맥락을 좀 읽을 줄 알아야 되거든요. 이 사람이 물어보는 심리적인 거. 이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챗 GPT한테 물어보시면 기가 막히게 잡아줍니다. 이 사람의 심리에 대해서. 그래서 아주 적절한 답변까지도 잡아줍니다. 자, 그 다음에 식기세척기 전자레인지. 저는 주방용품 많이 하니까 이런 거를 아예 답변을 만들어 놓고 클립보드에다가 이제 20개 정도까지 되잖아요. 그래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시면 훨씬 더 CS 시간을 단축시키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제품은 더 큰 사이즈, 작은 사이즈 없나요? 당연히 없으니까 안 올려놨을 텐데 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굳이 계십니다. 그러면 그냥 옛날에는 없어요 이러고 말았는데 조금 친절 모드일 때는 이런 제품은 어떠세요? 라고 하면 또 관심 받는 또 느낌이 나니까 이렇게 해서 또 팔로워를 모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량인 거 이런 거는 정말 잘 응대를 하셔야 돼요. 불량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진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물어보는 경우. 그래서 쇼피에 반품해가지고 하면 그냥 자기는 환불 받으면 끝이거든요. 근데 심리적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냥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부분 환불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자기가 먼저 부분 환불 얘기를 꺼내기가 좀 이렇게 섣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쇼피에서 구매를 많이 하신 분들은 쇼피에 그 부분 환불 제도가 있다는 걸 잘 알고 계세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하면 모르는 척하고 이렇게 보내요. 그러면 또 옵니다. 근데 이거 나 기대하고 내가 받았는데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뭘 해요. 그러면 100% 이거는 부분 환불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 사람한테서 부분 환불을 이렇게 유도를 해요. 제가 먼저 부분 환불을 하면 가격 협상권에서 제가 밀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밀당을 좀 하면서 그래서 질문을 고지고대로만 들으시면 안 되고 그거의 서브텍스트를 이제 파악을 하시면 훨씬 더 좋은 응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어떤 내용이죠? 부분 환불에 대해 부분 환불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제가 $1,000에 팔았어요. 그랬을 때 뭐 이거를 예를 들어서 $1,000면 너무 심하죠. 뭐 한 10,000원에 팔았다고 쳐보겠습니다. 그랬는데 고객이 제품에 문제가 있대요. 그래서 뭐가 문제가 있냐 해서 사진을 보내달라고 했더니 스크래치가 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스크래치가. 근데 이 제품을 사용하는 데에는 기능에는 전혀 지장은 없죠. 그런데 새 제품을 받았는데 스크래치가 있으면 아무래도 그래서 정말 깐깐한 사람들은 반품을 시킵니다. 근데 우리가 의심해야 될 건 그럼 반품을 신청하면 되는데 왜 나한테 말을 하지? 거든요. 이 사람 부분 환불을 받고 싶은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하는 거죠. 그러면 저는 그런 확신이 들었을 때는 죄송해요. 너무 죄송해요. 이런 거 우리가 꼼꼼하게 검수를 했어야 되는데 한다고 했는데도 이런 게 생긴 것 같다. 쇼피에 신청하시면 빠르게 환불이 될 거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진짜 의도가 환불이었다면 환불 신청합니다. 그런데 부분 환불 조금 난 그냥 쓰고 싶어. 왜 기다렸잖아요. 그리고 이걸 선물을 뭐 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이 사람이 먼저 제안을 해요. 쇼피에는 다른 방식의 무엇도 있다던데 라고 합니다. 혹시 뭐 부분 환불이나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당신이 그러면 이 제품을 그대로 사용하시겠다면 그럼 저는 마진 계산 시트를 돌려요. 그래서 내가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그러면 제가
우리가 10,000원에 팔았으니까 1,000원을 부분 환불 해드릴 테니까 그냥 사용하시겠어요?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그 사람이 환불을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제가 부분 환불 액수를 집어넣을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오케이 하면 이 거래가 종료가 되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따로 신청하는 게 아니라 고객이 반품 신청하듯이 하는 네. 제가 거기에서 그거를 받아들이면 그거를 오케이 하면 그 환불을 오케이 하면 그냥 저기 고객이 환불을 받는 거예요. 근데 환불을 10,000원 다 해줄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제가 부분 환불을 넣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채팅을 통해서 1,000원을 환불해 주기로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1,000원을 환불해 주겠다고 하면 그 사람이 오케이를 합니다. 예,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불량이다 이런 거는 좀 빠르게 응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샵이 좀 커지고 이랬을 때, 왜냐면 기본적으로 이런 컴플레인에 관련된 고객들은 불안증을 가지고 있잖아요. 잘 안 해줄까 봐. 얼마 전에 대만 고객한테 제가 2개를 보내야 되는데 하나만 보내줬어요. 그래서 알려드렸거든요. 송장은 한 주문에 하나만 뽑을 수 있어서 그 사람이 새로운 주문을 해주지 않으면 제가 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제가 잘못한 거니까 제가 잘못해서 사과하고 환불을 해라, 부분 환불을. 근데 이 사람 부분 환불을 하는 걸 진짜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불안증이 생겼어요. 혹시 지금 내가 지금 30,000원을 잃게 된 상황인데 난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냐. 그래서 제가 우리 가게에서 제일 싼 마스크팩이 뭐 한 700원이다. 요거를 구매해 주시면 함께 보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했더니 그분이 이제 굿 솔루션이라고 저한테 칭찬을 하신 거예요. 사람마다 달라요. 내가 왜 이거 너 걸 더 사줘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진짜로 이걸 반품 환불하는 과정 자체를 몰라가지고 그렇게 쉽게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거를 잘 모르실 때, 대화가 길게 오고 갈 때는 캡처해서 GPT한테 심리 분석을 맡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더 할인 가능한가요? 여러 개 주문 시 바우처를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인데 얼마나 살지가 또 중요하잖아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제품마다 더 많이 샀을 때 우리가 더 큰 마진을 보는 제품도 있지만, 뭐 2개 사나 3개 사나 무게는 계속 쌓여가면은 크게 메리트를 못 받을 수 있는 제품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저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니, 많이 판 만큼 마진이 쌓여가야 되는데, 그럴 때는 거절하기도 하고 제품에 따라서 오케이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채팅이 가뭄에 콩나듯 오니까 뭐 하나라도 팔아야지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장기적으로 보면 할인해줘야 될 것, 안 해도 될 것, 이런 기준을 좀 세우셔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뭐 별거 아닌데 최소한 다짜고짜 할인부터 얘기하는 사람은 안 해줍니다. 인사라도 하고 안녕하세요부터 시작하는 게 기본적인 예의 아닌가요? 그래서 뭐 근데 이제 명확한 사유, 뭐 나 학생인데 이거 너무 갖고 싶은데 돈을 모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쓰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무조건 해줘요. 저는 사유가 있으니까. 근데 다짜고짜 할인되나요? 는 사람들의 특징은 여기도 찔러보고 저기도 찔러보고 저기도 찔러봅니다. 그래서 구매를 안 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이제 경험들을 좀 그런 거 쌓아 보시면서 할인을 무조건적으로 다 적용해 주지 말고 나름대로 원칙대로 하셔야 스트레스를 덜 받거든요. 스트레스. 그 다음에 대량 구매가 가능하냐인데, 이거는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게 사기일 가능성이 좀 있어요. 대량 구매. 그러니까 쇼피에서 자주 오는 건데 이제 다 한 번씩은 경험하실 거예요. 갑자기 뭐 그냥 리셀러에 불과한데 갑자기 뭐 3,000개. 그 3,000개면요, 그거 한번 팔면 뭐 못해도 한 2천만 원 남는 거거든요. 제가 홍콩 사람인데, 그래서 아니 제조사한테 바로 접촉하면 돼. 그 정도의 규모면 제가 하나에 15,000원씩 남기는 제품인데, 물론 할인을 해줘도 2천만 원 넘게 남겠는 거예요. 가슴이 벌렁벌렁거리죠. 그리고 이 제조사는 그 정도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지 않을 텐데, 어떻게 하지? 이 제조사 좀 약간 스크래치도 많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할까 말까 하다가 홍콩 사람이 저를 다른 채팅으로 유도를 했어요.
예, 그 쇼피 거기에서 안 하고 어딜로 와라. 그래서 거기 갔어요. 뭐 가입해가지고. 그랬더니 뭐 이렇게 가격 협상 좀 오고 가다 하다가 뭐라 그랬냐면 이 사람이 너네는 뭐 이런 해외 바이어 뭐 이런 전담 뭐 이런 게 없냐. 그때 파파고로 대화할 때거든요. 뭔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약어를 쓰니까. 그래서 그것도 막 네이버에 찾아가지고 막 하다가 결국에는 대화가 안 되니까 이 사람이 너네는 그 해외 그건 없냐. 우린 없다. 와이프랑 둘이 한다. 그럼 알았다. 그럼 다음에 보자. 이러고 가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알고 보니까 이런 분들이 조금 어떤 방식으로 사기를 치는지는 모르겠지만 외부 채널로 유도하는 것 자체가 일단 쇼피에서 되게 금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안 하시는 게 좋고. 근데 이게 완벽하게 사기는 아니고 그 우리 거를 받아서 또 리셀하려고 하는 현지 수요가 있어요. 예, 현지 수요가 있어서 어제도 그저께도 싱가포르에서 200개를 저보고 사겠다고 텀블러를. 그래서 많이 깎아달라는 소린가 봐요. 저는 한 200개 사면 190개만 결제해라. 10개는 깎아줄게. 어쨌든 저도 리스크가 있으니까 보낼 때 파손이나 이런 거에 리스크가 있으니까 했는데 그 사람은 더 큰 거를 기대하셨나 봐요. 그래서 저는 3년 넘게 했지만 대량으로 이렇게 메이드 된 게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되실 수도 있지만 너무 그런 채팅 왔다고 해서 꿈에 부풀거나 이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의심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의심이 들면 또 누구한테 가면 되냐면 GPT한테 얘기하면 됩니다. 제가 200개 산다는 사람 거 채팅으로 분석하라고 했는데 현재까지는 이상 징후가 없다. 근데 이 사람이 외부 채널로 유도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니 그걸 조심해라. 이러면서 저한테 가이드를 줘요. GPT가 훨씬 더 나아요. 왜냐면 GPT는 그런 학습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위험 신호 같은 것들을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대량 구매 같은 것도 간혹 받아보실 수 있다. 이거 외에도 카테고리별로 좀 이제 데이터를 정리하시면 좋은데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뒤에 또 이어서 해볼게요. 이제 슬슬 주문을 받으실 분들이 나오실 텐데 주문을 받았는데 대만에서 이런 게 떠요. TWKYC. 요거는 실명 인증을 하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나라는 지금 다 실명으로 하시잖아요. 제 실명 모르시죠? 저는 온셀로그라고 합니다. 저는 언제부턴가 이름이 온셀로그라고 알려져서 제 이름을 말씀드리면 되게 낯설어 하실 거예요. 저는 이근표라고 합니다. 이름이. 원래 이근표로만 살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치타가 됐다가 치타 너무 그러니까 또 온셀로그라고 바꿨는데 다 온셀로그님 이러면서 불러서 진짜 연예인 된 기분이에요. 그냥 집에서 포장이나 하던 사람이 왜 갑자기 이렇게 됐는지. 아무튼 그래서 대만에는 저처럼 가명으로 사는 사람이 많은가 봐요. 아직 그 주민등록 이런 시스템이 안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점점 선진화되고 있어서 이런 시스템 통해 가지고 한 10명 중에 1명 정도로 무작위로 실명 인증 서류를 제출해라 라는 거를 대만 세관이 임의의 구매자에게 집어넣는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TWKYC 사전 인증을 이제 구매자한테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자기들의 문제면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면 되는데 몰라요. 또 대만 구매자가 왜 이게 뭐야 이러면서 저한테 물어요. 나는 대만 사람도 아닌데. 그런데 또 그냥 몰라요 이래버리면 또 불친절하다고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 메시지를 제가 2개를 복사해 놓고 쓰고 있어요. 요거 강의안 받으시면은 복사해서 하나로 묶으셔도 되고요. 아마 글자 수 제한이 있어서 어떤지 모르는데 저는 2개로 나눠서 이렇게 보내거든요. TWKYC라는 주문이 들어와 있으면 우리가 송장을 출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문을 받았지만 주문을 받지 않은 상태와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실명 인증을 안 해버리면 주문이 날아가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대만에서 주문을 받았는데 이게 걸렸다. 하나라도 소중한데 그럼 뭐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메시지를 보내시면 됩니다. 주문해 주셔서 감사하고 빨리 실명 인증을 해라. 우리가 제품을 그래야지 보낸다. 그리고 요거는 JKO 앱이나 이지웨이 앱으로 보통 많이 한대요. 그래서 이거는 쇼피 코리아에서 한 내용을 제가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 하면
이지웨이가 뭔지 이분들은 알아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래서 이 정도 하면 오케이 이렇게 하시기도 하고 반대로 그게 뭐야 이렇게 물어보시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나도 모르잖아요. 그럴 때는 쇼피 고객센터. 이건 판매자의 영역이 아니라 대만 세관에서 실명 인증을 요구하는 거라 잘 모른다. 그래서 쇼피 고객센터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 받아보실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실명 인증은 대만만 이렇게 하고 있고요. 다른 나라들은 별거 없고 COD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언급을 해드렸던 적이 있는데 캐시 온 딜리버리, 현금 착불 결제 같은 경우에는 COD 결제를 이 사람이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바로 송장을 출력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은 좀 몇 시간 걸려요. 그래서 그 승인 날 때까지 이제 이 사람이 COD 결제를 했는데 우리한테 주문했어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빨리 보내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송장을 아직 못 뽑잖아요. 그러면 COD 승인이 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문제가 없으면 잘 포장해서 보내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저도 그 COD가 승인 나는 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몰랐어가지고 COD로 누가 했는데 빨리 해서 편의점 택배로 빨리 보내고 싶은데 뭐 승인이 안 나가지고 되게 답답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1, 2분 만에 바로 승인 나는 사람도 있지만 며칠 동안에 걸쳐서도 안 나는 경우도 있어요. COD 결제는. 사업자가 아니라 그 계정의 신용도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무료로 샀는데 택배를 수령을 안 하면 판매자가 손해를 보잖아요. 근데 이제 COD 결제가 워낙 보편화된 결제 방식이지만 어쨌든 리스크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자꾸 한 번, 두 번 안 받은 이력이 있으면 그 사람의 COD 결제를 승인 안 해주는 거예요. 다른 실제로 돈을 내는 결제 방식으로 쇼피에서 유도를 하는 거죠. 그래야 서로 지속적으로 윈윈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COD 결제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모든 사업에는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판매가의 50%를 받는 거면 생각보다 나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COD 결제 만약에 미수치 받지 않았다라고 하면 깔끔하게 잊어버리시는 게 제일 속편해요. 그게 매출액의 3% 그러니까 총 주문 건수의 3%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50%를 이제 보상을 받는 거니까 한 1, 2%의 리스크면 무인 아이스크림점의 로스율보다 훨씬 낫다. 예, 그리고 네이버나 쿠팡에서의 나는 그런 로스율보다도 괜찮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거는 이제 어떤 안 그래도 안 팔리는데 그러니까 더 열받는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안 팔리는데 이런 거. 그러니까 저도 연달아 맞으면 좀 타격이 있거든요. 막 짜증이 확 몰려와요. 막 사람들이 막 COD 꺼버릴 거야. COD 끄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게 싫으시면 그 딜리버리 옵션에서 활성화를 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쇼피는 기본 세팅으로 COD를 열어놔요. 그래서 저는 끄라고 말씀드리지 않는 게 아니 더 팔아서 수익 많이 보시고 로스 생기는 게 낫지. 아예 그걸 막아버리시면 저도 막아봤어요. 열받아서. 근데 일주일 있으니까 연락이 오더라고요. COD는 안 되니? 나 뭐라도 하나 팔아야 되는데 열을게 하고 지금까지 열어놓고 있습니다. 제가 닫아놓은 거 일주일도 안 돼요. 근데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다 닫아놨다가 다시 열더라고요. 결국엔 판매를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생각보다 그게 그렇게 타격이 있을 문제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가 제품, 저가의 화장품 중심으로 판매하시는 분들은 이게 엄청 좀 리스크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싼 거 팔면 오히려 진상 고객 만나고 비싼 거 팔면 오히려 고급스러운 손님 만난다는 속설이 있잖아요. 어느 정도 좀 맞는 게 싼 거 사는 사람들이 유독 컴플레인도 많고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판매하시는 제품군들 보시고 판단하시면 되는데 COD는 그래도 켜놓으시는 게 좋다라고 추천드리고 싶고요. 대표님 계정에서 COD 판매가 한 몇 프로 정도 되세요? 퍼센트로 정리는 안 해봤는데 일단 싱가포르는 COD가 없고요. 대만하고 필리핀, 베트남 이렇게인데 COD 결제가 많은 건 대만 쪽이 조금 많아요. 한 30% 정도는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네.
30%. 우리나라도 뭐 현금, 지금은 현금 결제하는 경우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마다 그 좀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우리나라가 조금 되게 많이 발전된 편이고, 그다음에 필리핀하고 베트남, 그다음 말레이시아도 COD가 있네요. 싱가포르만 없고 태국도 있고, 싱가포르만 없네요. 예. 싱가포르는 좀 되게 선진화된 시스템으로 빨라요, 이분들은. 자, 그래서 CS 관리하는 건데요. 요거 챗GPT에서 저는 요렇게 나라별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관리를 이렇게 나라별로 채팅방 폴더 해서요. 예? 예, 프로젝트로 만들어 가지고 제가 한번 보여 드릴게요. 그 무슨 말이 취소라는 말이 금지예요. 아, 취소. 채팅을 하실 때 캔슬이라고 번역을 하면 쇼피에서 페널티를 먹여요. 네, 질문 잘하셨어요. 이거 제가 오늘 강의 안에서 빼먹었거든요. 중요한 내용인데 캔슬, CANCEL 이라고 쓰면 판매자가 구매자한테 취소를 유도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고객이 취소하면 우리가 그 주문 미이행률이라고 하는 아까 4.99% 맞춰야 되는 거, 고객이 취소한 거는 집계에 안 잡혀요. 그러니까 고객이 취소하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캔슬하세요 라고 하면 이 사람은 악의적인 판매자. 왜냐면 고객의 입장에서는 불쾌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캔슬이란 말을 못 쓰게 하는데 쇼피 코리아에서의 안내는 CANCEL을 K로 바꿔라. KANCEL로 바꿔서 보내면 페널티를 안 먹는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는 그걸 당연히 알고 있어서 그냥 바꿔서 보내는데 GPT한테 아예 금지어니까 네가 캔슬이란 말을 써야 된다면 캔슬을 K로 바꿔놔라. 항상 언제든. 그래야지 실수를 안 하니까. 요거를 제가 학습을 시켜놓은 겁니다. 수업을 하려고. 근데 왜 대만만 그걸 썼어요? 다른 나라도 다 세팅을 해놓으셔야 돼요. 똑같이. 네. 네. 근데 대만만 그랬다라는 건 이거는 그냥 가장 최근에 나온 정보이고요. 근데 대만 같은 경우에는 자 이런 점이 있죠. 저는 대만 고객한테 채팅을 보낼 때 영어로 보냅니다. 영어로. 근데 영어로 KANCEL이라고 하면은 문법에 맞지 않는 말이잖아요. 없는 단어잖아요. 그러면 대만어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번역이 될까 이상하잖아요. 쇼피 안 그래도 번역 시스템이 이상한데. 그래서 이거를 인식을 시켜놓고 대만어로 KANCEL처럼 약간 바꿔서 해도 의미가 통할 수 있게 학습을 시켜야 돼요. 이해되세요? 네. 근데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캔슬이란 말을 아예 안 쓰면 됩니다. 저는 안 써요. 도저히 안 되는 경우에는 쓰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제가 이걸 팔았습니다. 근데 재고가 없어요. 근데 내가 취소하면 주문 불이행률이 높아져요. 근데 고객이 취소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주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모두 품절이 되었어요. 솔직히 단종돼서 더 못 파는데도 조만간 재입고되면 고객님께 따로 알려드릴게요. 개인적으로 알려주겠다. 너한테만. 그러니까 그때 주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취소하라는 얘기가 아닌데 우회적으로 취소를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고객은 취소를 종용당한 느낌이 아니라 따로 나한테 메시지를 주는데 대접받는 느낌이 나죠. 그런데도 눈치 없이 취소를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보다 빠른 환불을 위해서 주문 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하시면 더 좋다. 이렇게 조금 노골적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약간 거짓말을 하는 거죠. 솔직히 내가 취소하나 본인이 취소하나 환불 속도는 똑같은데 약간 좀 거짓말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빠른 환불을 위해서 네가 직접 신청해라. 근데 뭐 완전 거짓말은 아닌 게 저는 한참 있다가 환불 신청 캔슬할 거니까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지 않나요? 이거는
이제 환불 신청한 분들이 빨리 내 돈 언제 주냐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서 아 이게 우리처럼 되게 빠리빠리 뭐가 정리되는 게 아니구나. 우리도 뭐 신용카드 긁어 놓으면 2, 3일 있다가 뭐 들어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못 받을 것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심리를 이용해서 직접 신청하게끔 만드는. 근데 이렇게 하면 거의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캔슬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도 얼마든지 CS를 하실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요거 한번 제가 챗GPT 세팅해 놓은 것 좀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이게 왜 이렇게 하시면 좋은지. 제가 CS 관리를 따로 만들어 놓는 이유는 한번 아예 처음부터 만들어 볼게요. 여기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프로젝트를 만드세요. 네. 그리고 새 채팅에서 싱가포르 고객과의 뭐라고 할까요? 채팅 CS 관리를 하는 채팅방으로 활용할게. 자, 그러면 이제 톤을 본인 샵의 컨셉에 맞게 가시면 되는데요. 싱가포르는 저는 오피셜하게 해요. 대답 톤은 어떻게 하냐면 오피셜한 느낌. 그 다음에 친절한 느낌. 요렇게 세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보낸 메시지를 복사해서 붙여 넣어요. 그러면 우리가 대답할 최적의 답변을 우리는 복사해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친절하고 오피셜한 느낌을 좋아해요. 근데 이제 카테고리마다 어떤 고객들이 오느냐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저는 태국 분들이 조금 흑인 감성이 있는 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조금 되게 뭐 약간 허니 뭐 디어 디어 뭐 이런 식이에요. 약간 되게 간지럽게. 그래서 저는 처음에 허니 뭐 이러면서 했는데 공식적이면서도 친절하게 하니까 이게 뭔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허니 하면서 디어 커스터머 막 하면서 하거든요. 요즘에는. 그래서 각 나라의 문화, 톤에 맞춰서 가야지 거기서 그렇게 친근하게 다가오는데 뭐 되게 친절하게만 하는 건 또 웃기잖아요. 그래서 좀 고객 톤에 맞춰서 간다. 그래서 이게 데이터가 없으시면 되게 너무 많이 웃어주시니까 좋네요. 데이터가 없으시면 복사를 할 때 아예 프롬프트를 그 톤에 맞춰서 해줘라. 그 사람의 고객 톤의 질문의 톤에.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데이터가 쌓이시면요. 이제 이 채팅방을 구분하는 것 중에 진짜 좋은 건 우리 당장 일어날 일은 아니지만 사실 저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한 1년 정도 이렇게 하고 나서 다시 만났으면 좋겠어요. 꾸준하게 하시는 분들은 진짜 다를 거거든요. 근데 저는 뭐 한 달 만에 얼마 이런 거는 사실 저는 불가능하진 않지만 저는 그런 거는 좀 이렇게 비현실적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1년 뒤에 온셀로그 채널로 찾아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그래서 요거에 이제 데이터가 좀 쌓이면요. 요렇게 하실 수 있어요. 이제 그 CS를 가지고 데이터를 만드시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주고받았던 싱가포르 고객들하고의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해줘. 그 다음에 시즌별로 특정한 어떤 질문이 몰리는지 봐줘. 그러니까 시즌별로 잘 팔리는 제품들이 있거든요. 캘린더 같은 거, 연초에 엄청 다이어리 같은 거 엄청 잘 팔리고 그런 것처럼. 그래서 고객들하고의 대화 내용들이 다 학습이 되어 있으면 이걸 가지고 상품 소싱을 하실 수도 있고 훨씬 더 고급화된 CS를 또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근데 이게 우리가 8개 나라인데 저는 브라질, 멕시코는 버린다 치고 6개 마켓을 하는데 나라마다 너무 다르고 관심 있어 하는 제품도 너무 다르기 때문에 요거를 옛날에 통합적으로 운영해 놨더니 이런 데이터를 뽑아내기가 힘들더라. 근데 우리가 어차피 챗GPT를 유료 결제해서 사용하면 이런 기능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이렇게 세팅을 해 놓으시고 사용하시면 훨씬 좋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대화가 끝나고 다시 저 대화로 들어갔을 때요. 그럼 기존의 대화를 기억하면서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완벽하진 못하거든요. 시간이 오래 지나면은 잊어버리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다시 리마인드 시켜줘야 돼요. 이 친구한테. 그러면 끄집어 옵니다. 자기가 끄집어 와요. 자, 그 다음에 기타 CS 돌발 상황들인데 요거는 시간이 되면 하려고 했고 안 되면 안 하려고 했는데 조금 남았으니까 제가 해볼게요. 별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도 이상한 사람들이 많다. 블랙 컨슈머들이 좀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불안감들이 있으실 텐데 체감적으로는 한국 사람보다 훨씬 낫거든요. 저는 한국 사람들이 제일 네, 맞아요. 죄송하지만 한국 사람들이 제일 그래요. 제가 쇼피에서 CS 하면서 제일 기분 나빴던 게 베트남에 있는 한국인이었거든요. 그 사람이 한국말 할 줄 아냐고 그래서 한국말 했는데 뭐 이런 식으로 보내면 어쩌라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나라 분들은 저한테 그런 사람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베트남 그 사람만 자기가 잘못 알아놓고 교환 안 되는 거 뭐 시스템 모르면서 물론 이해는 하는데 말투가 그러면 저도 짜증이 나잖아요. 그래서 뭐 친절하게 응대는 했지만 한국인들이 제일 무섭다. 근데 이제 다른 나라 분들은 거짓말을 해도 요즘에는 약간 귀여워요. 왜 그러냐면 거짓말 안 걸리게 해야 되는데 거짓말을 걸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참 귀엽다. 그래서 이분이 저한테 좀 진상 고객을 하나 소개해 보려고 해요. 이거 금요일이거든요. 금요일 날 오전 7시에 주문을 해놓고 3시간 있다가 빨리 보내라. 나 급하다. 이틀 안에 나 못 받으면 나 취소할 거다. 금요일 날 보냈는데 일요일 날 받겠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내 입장을 생각하면 나는 금요일 날 지금 포장해가지고 픽업 서비스 보내고 하면 나는 월요일 날 보내야 되는데 그래서 좀 캔슬이란 말에 제가 확 짜증이 났어요. 하지만 친절하게 주말에는 배송이 안 움직이니까 다음 주 월요일 날 코리아 소팅 센터에 간다. 두라라고 하면 못 알아들을까봐 그냥 이런 정도로 코리아 소팅 센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 오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라고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런 반품 신청을 한 거예요. 자, 이 사진을 총알을 보내고 말도 안 되는 이제 사진을 이제 넣으셨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우리가 리뷰 사진을 우리는 이 제품을 사면 이 사진에 관련된 걸 올려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삭제되잖아요. 쇼피는 아니에요. 아무거나 올려도 돼요. 그냥 뭐만 올려도 됩니다. 리뷰 사진 올릴 때도. 그러니까 그런데 반품 이슈는 정확해야 돼요. 반품 이슈는. 그런데 사진을 이렇게 올리셨어요. 뭐가 문제가 있대요. 근데 이게 반품 사유거든요. 뭐냐면 missing quantity, 뭔가 수량이 뭔가 빠진 게 있고 액세서리가 빠진 게 있다라는 걸 선택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판 거 다이소 마이 멜로디 파우치거든요. 이거 2,000원인가 3,000원인데 내가 뭘 빠뜨렸을까? 근데 우리가 전에 뭐 이틀 안에 못 받으면 뭐 캔슬하겠다라고 했던 데이터가 있으니까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은 아니구나라고 저는 직감을 했어요. 사진 올린 것도 보고. 그래서 제가 반품 신청을 받고 그냥 두려고 했는데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콘텐츠 욕심이 생겼어요. 이 사람 뭔가 재밌는 게 나오겠다. 아직 올리지는 않았는데 와이프가 반대해서 못 올렸어요. 저보고 너무 쪼잔하대요. 근데 뭐 대부분 사람 쪼잔하지 않나? 이런 거 보면 열받잖아요. 그래서 혹시 내가 보낸 제품에 뭐가 문제가 있냐고 했더니 구구절절 얘기해요. 뭐 이상해. 나 이거 행복하지 않아. 내가 돈 썼는데 이게 뭐야. 난 최고의 컨디션으로 받고 싶어. 하길래 알았어. 그냥 오케이 했어요. 왜냐면 뭐 2,000원짜리 3,000원짜리 팔아가지고 뭐 얼마 남기지도 않는 거 가지고 스트레스 받기 싫어서 알았어 라고 저는 끝내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사람이 뭐가 캥겼어요. 그래서 리퀘스트가 이거 사진을 바꿨어요. 다시. 그 전에 거를 취소를 하고 리퀘스트 캔슬을 하고 요걸로 다시 옮겼어요. 팝콘 먹는 사진 요거. 근데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뭐냐면 이거 바뀌었죠? empty
서스피셔스 파슬, 뭔가 의심스러운 걸 보냈대요, 제가. 빈박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알게 되냐면 이 사람은 목표가 단 하나예요. 제품은 그대로 쓰고 싶고 환불은 받고 싶은 의도가 있는 거죠. 판매자의 귀책 사유면 쇼피에서는 수거를 하지 않아요. 수거하는 비용이 더 드니까. 귀책을 만드는. 네, 나의 귀책인 거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은. 근데 진짜 사진을 올리면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못 올리고 있는 거죠. 근데 원래 보통은 이제 나는 그냥 체인지 오브 마인드거든요. 그냥 마음이 바뀌었다. 단순 변심. 근데 요즘에는 그것도 바뀌었어요. 체인지 오브 마인드가 아니라 뭐 나는 반품한다. 오리지널 상태로. 그냥 원래 그 상태로 반품한다로 이제 그게 체인지 오브 마인드예요. 그걸 해줘야 우리가 반품도 받고 배송비도 또 세이브 되고 제일 좋은 건 그 단순 변심으로 우리가 반품 받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판매자 잘못이니까 제품은 수거 안 하고 돈은 환불 받으니까 완전 땡큐죠, 이 사람 입장에서.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미 확신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사진 올리면 환불 못 받아. 그러니까 제대로 된 사진을 올려. 그러면 빠르게 환불이 될 거야 하면서 저는 제가 보낸 사진이 궁금했어요. 진짜 잘못됐나? 아직 의심. 그랬더니 거짓말 쳐요. 클릭 미스. 잘못 올렸어. 거짓말 칩니다. 그래서 이제 가지고 논 거죠, 소위. 미안해 막 하면서 막 가지고 놀기 시작해요, 제가.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쪼잔하다고 와이프가 저한테 뭐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사진을 드디어 올렸는데 리본이 아무런 문제, 지금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일부러 세게 해서 마치 이상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려는 의도가 보이잖아요. 근데 또 재밌는 거, 그대로 반품 사유가 아직도 미스테리한 뭐 의심스러운 택배를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냥 이거를 선택 안 했으면 사실 구매자 편을 들어줬을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반품을 안 당하려고 하는 거니까, 제품은 그대로 쓰고 싶은 거니까 다행히 쇼피에서 반려가 됐죠. 제 편을 들어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제가 중간쯤에 제가 너무 완벽하게 확신을 하면 안 되는구나. 가끔 제가 틀릴 때도 많거든요. 고객이랑 할 때 제가 오해해가지고 고객한테 막대하기도 하고 그래서 좀 조심스러워졌는데 GPT가 나온 이후로는 GPT가 진짜 감정 분석, 심리 분석을 많이 해줘요. 그래서 그 친구와의 거를 제가 채팅을 보여주고 이 사람이 블랙 컨슈머일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라고 분석을 해줬어요. GPT가. 그거에 대한 논리적인 근거까지도 얘기해줬고, 그 중에 재밌는 게 아이디가 BI로 시작하는 것 우리는 잘 모르는데 이거 자체가 베트남에서 훔치다, 사기치다 라는 그거에 쓰는 단어래요. 벌써 여기서 좀 자기 의심이 된다, GPT가.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근데 제가 이런 크게 당한, 이거는 사실 뭐 금액적인 손실은 거의 없지만 금액적인 손실도 당했던 것도 역시 베트남 고객이거든요. 5개를 주문했는데 다 갑자기 하나씩 반품을 신청해요. 리뷰를 5개를 주고서 갑자기 난데없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심지어 제가 더 화가 났던 건 없는 제품도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사다가 처음 팔린 거니까, 처음 팔리면 기분 좋은 게 다음에도 팔리거든요. 한 번 안 팔리던 게 한 번 팔리면 또 쫙 팔려요. 그래서 너무 고마워가지고 막 사다 줬는데 리뷰를 5개를 남기더니 갑자기 반품 신청 5개를 다. 그래서 금액적으로도 엄청 손실을 입었었는데 그 사람 아이디를 보니까 I hate cat이에요. 나는 고양이를 증오한다. 벌써 아이디에서부터 약간 의심을 해봐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그리고 막 고양이 사진이 막 거기 걸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악의적인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거를 그 당시에는 이제 GPT를 활용하진 않았고, GPT한테 만약에 했으면 좀 이렇게 제가 조심할 수 있게 해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그래서 베트남은 좀 악명이 높습니다. 베트남 쪽이. 그래서 베트남을 아예 안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쇼피코리아에서는 베트남을 지금 엄청 밀고 있습니다. 베트남이 신흥시장으로, 그래서 판매량도 하시면은 좀 잘 올라올 텐데, 아무래도 소득 수준이
조금 낮다 보니까 우리가 저 싱가포르, 대만 이런 쪽은 우리랑 엇비슷하거나 오히려 높은 수준이어서 잘 되거든요. 근데 베트남은 뭐 제 샵은 비싼 것밖에 없어가지고 잘 못 사시지만 소수의 중상류층들이 오셔서 구매를 하셔서 저는 반품 이슈나 이런 게 많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렴한 제품들은 조금 있어요. 조금 리스크가 조금 있는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해보는 것보다 판매해서 얻는 이득이 훨씬 크니까 저는 굳이 베트남 샵을 닫을 이유는 없다. 하지만 이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신 분들은 심지어 샵 운영 안 하시기도 한다. 그래서 유명한 게 베트남, 그 다음 필리핀 이렇게 두 개 나라입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로요. 제 경험상으로는 어느 정도 맞아요. 네. 싱가포르 깔끔하시고 대만 깔끔하시고 태국도 괜찮아요. 네. 말레이시아도 괜찮고요. 근데 이거는 정말 주관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직접 운영해 보시면서 데이터를 쌓아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하나 CS랑 관련이 없는데 제가 어디 카테고리에 넣지 않으면 까먹을 것 같아서 넣었어요. 자, 이제 주문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송장에 수량이 숫자로 표시가 되는데 뭐 따로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옵션 1번에 무슨 제품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숫자가 있으니까 그 숫자를 잘 안 보는 실수를 자주 하시거든요. 제가. 저도 많이 하고 많이 하세요. 저희 포장 알바 분들도 그러시고 와이프도 그러고 2개 샀는데 하나 보내고 이런 경우가 사실 많아요. 그럴 때에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혹은 뭐 빨간색을 샀는데 파란색으로 잘못 보냈다거나 이런 실수들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두라에 이미 입고됐다라는 건 두라에 도착을 해서 스캔까지 찍은 상태예요. 그러면 이때는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네. 근데 픽업 서비스를 제가 보냈잖아요. 아침에 갔잖아요. 그러면 오전에 9시 반에 걷어가면 한 4시쯤 도착해요. 그러면 제가 9시 반과 4시 사이에 뭘 하냐면 정산 작업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잘못 보낸 거를 확인하는 경우가 그 시간에 되게 많아요. 그러면 4시 전에 아직 도착하기 전이니까 스캔 찍기 전이니까 이걸 멈출 수가 있어요. 이 택배를. 그래서 그 멈추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쇼피 헬프 센터로 조금 복잡해요. 그래서 최대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데 이거 한번 접속하려면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시간도. 최대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시는 게 좋으나 해결 방안은 쇼피 헬프 센터에 접속하셔서 매니저 연결이라는 키워드를 치셔야 연결이 됩니다. 가만히 있고 거기다가 그냥 매니저 연결이라고 쳤는데 사람이 대답을 안 해요 라고 12시간을 기다렸어요 이런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 쇼피코리아가 친절하게 알려주면 좋은데 그거 안 알려줘가지고 매니저 연결이라고 치시면 선택하게 해요. 어떤 문의를 할 거냐. 그럼 거기에서 송장, 두라, 픽업 이런 항목에 가셔서 접속이 되면 인터셉트를 신청한다고 얘기를 하면 물어볼 거예요. 주문 번호, 트래킹 넘버. 그리고 나서 두라에도 얘기해라. 그러면 두라랑 쇼피는 같은 회사가 아니거든요. 위탁 주는 회사니까 서로 공유하긴 하지만 판매자도 한 번 더 얘기해라 하면은 두라 메일로 인터셉트를 신청하는 메일을 보내면 그 분들이 멈춰줍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제대로 된 거를 두라 가서 찾아오면 되지만 김포까지 가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된 물건들은 급한 거는 빨리 보내달라고 하면 착불비 내면 되지만 저는 모아서 한 번에 그렇게 되는 게 수량이 좀 되면 몇십 개씩 모아졌을 때 보내줘요. 그러면 착불비 3,500원 내고 받으면 되니까 혹은 두라 갈 일이 있을 때 받아오면 되고요. 그런데 또 하나가 송장을 한번 10도로 넘어가면 다시 출력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또 보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는지를 알려드리면 여기 마이 오더거든요. 그래서 shipped라고 적혀 있죠.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송장을 출력을 못하는 상태인데 여기에 보면 이게 중국말로 되어 있는데 발송 오류권 처리라는 뜻이에요. 여기에 눌러서 클릭해서 왜 다시 출력하려고 하는지 사유를 써라 라고 하면 간략하게 물건을 잘못 보내서 송장을 다시 출력합니다 라고 영어로 적으시면
1시간 정도 있다가 승인이 나요. 그러면 다시 여기로 들어가서 출력을 하셔가지고 제대로 된 포장을 하셔가지고 보내시면 문제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해야 돼요. 쇼피 고객센터에 인터셉트 해제해 주세요. 해야 시스템적으로 이제 물건이 계속 진행이 되는데 인터셉트 해제를 안 해놓으면 계속 인터셉트 된 상태로 머물러 있는 거죠. 한 번 잘못 보내면 좀 시간을 많이 버리니까 포장 한 번 하실 때 잘 하시면 좋고요. 초반에는 이런 실수 안 하세요. 저는 한 번에 막 여러 개 해야 되니까 이런 실수들이 나오는데 처음에는 괜찮으실 겁니다. 근데 이거 알고 계셨다가 이런 상황 발생하시면 대처하시라고 말씀드렸고요. 중요한 내용 좀 다뤄볼게요. 관세 부분에 대해서 또 이어서 가겠습니다. 5분만 쉬시죠.